이번 시간에는 Node.js를 이용해서 몽고DB와 연동이 되는 블로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클립스로 Node.js 개발 환경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백그라운드에는 몽고DB가 이처럼 실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몽고DB 상에서 동작을 하는 블로그 사이트를 만들어 볼 것인데요. 우선 이 이클립스에 노드클립스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일, 뉴를 이용해서 Node.js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이제 익스프레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게 되면 웹사이트,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본 템플릿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손쉽게 특정 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게 용이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블로그라는 프로젝트, Node.js 익스프레스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상태이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 package.json 파일에 mongodb라는 그 모듈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package.json에다가 저희가 의존하는 모듈로 mongodb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ackage.json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run as를 하시면 npm install이라는 이러한 그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npm install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현재 package.json에 정의되어 있는 모듈들이 이 블로그라는 프로젝트의 폴더의 하위에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되어 있는 이 package.json에 정의되어 있는 모듈들을 모두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모듈과 실제로 만들어진 모듈들의 폴더들이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몽고DB 연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자, 이처럼 빈 폴더 존재하고 www라는 실행 스크립트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www라는 이 파일을 run as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우선 저희가 현재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rticle provider -mongodb.js 파일입니다. 자, 이것은 몽고DB와 연동을 하기 위한 그 핵심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방금 저희가 package.json에 명시해서 설치를 했던 몽고DB라는 모듈을 사용하여 그 몽고DB와의 통신을 하고 몽고DB에다가 쿼리를 날리고 결과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rticle provider mongodb.js라는 파일에는 지금 이와 같이 몽고DB 모듈에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나 메소드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우선 require를 이용해서 db, connection, server, bit은 object id 이와 같은 형태로 선언을 먼저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그 객체를 생성할 때 바로 db 서버와 연동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이 db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때 연결하는 호스트와 포트 번호를 매개 변수로 넘겨봤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고 이때 서버에 접근할 때에는 테스트라는 db에 접근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db 객체를 정상적으로 생성을 하고 db를 오픈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connect라는 메시지를 콘솔에다가 찍어주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 connect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뜬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몽고DB에 접속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커넥션 부분에 대한 처리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는 get collection이라는 메소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get collection은 자, db에 articles라는 컬렉션이 존재할 때 또는 없을 경우에라도 그 articles를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객체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db.collection articles라는
라는 것을 요청을 해서 해당 컬렉션에 대한 객체를 리턴으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콜백을 이용해서 넘겨주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get 컬렉션은 이제 앞으로 쿼리를 수행해야 되는 모든 함수에서 이 get 컬렉션을 호출을 해서 컬렉션 객체를 받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안에는 find all, 그 다음에 find by id, 그 다음에 save, 그리고 add command, remove command, 그 다음에 remove,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데이터를 찾거나 저장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특정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이제 메소드들을 미리 사전에 정의해 놓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find all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 all이라는 것은 현재 몽고DB에 articles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도큐먼트를 다 가져와라 라는 뜻이고요. 제일 먼저 수행하는 것은 get collection이라는 이 내부 메소드를 이용해서 collection, article collection 객체를 받아옵니다. 자, 이 article collection 객체는 articles라는 컬렉션과 연결되어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 article collection 객체를 이용해서 find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찾아오겠죠. 자, 찾아온 결과를 toArray를 이용해서 배열로 바꿔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JSON 객체 받아와서 그것을 array로 바꿔서 결과를 results라는 이 매개 변수로 넘겨주게 됩니다. 즉, 현재 몽고DB의 articles라는 컬렉션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배열로 만들어서 results라는 배열로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역시 콜백을 이용해서 리턴을 해주면, 자, 이 find all을 호출한 쪽에서는 articles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도큐먼트를 배열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find all과 반대로 이번에는 특정 id 값을 가지고 있는 특정 도큐먼트를 찾아서 해당 도큐먼트만 리턴을 해주겠다. 자, 그때 쓰는 메소드가 바로 find by id입니다. 자, find by id 같은 경우에는 역시 get collection을 이용해서 먼저 컬렉션 객체를 받아오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받아온 article collection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하나의 도큐먼트만 찾습니다. 아까와 달리 find on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했고요. 이때 찾는 도큐먼트의 조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조건 부분을 JSON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언더바 id가 우리가 넘겨준 문자열 id 값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id 타입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 id 타입의 값과 실제 도큐먼트의 언더바 id 값을 비교해서 같은 도큐먼트를 찾은 다음에 해당 도큐먼트 하나만 리절트로 넘겨주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넘겨받은 도큐먼트 하나가 리절트로 넘어오게 되고 이것을 콜백을 이용해서 리턴을 해주면 find by id를 호출한 쪽에서는 해당 도큐먼트에 대한 정보만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articles라는 컬렉션에다 저장할 때 쓰는 save 메소드입니다. 자, 이 save 메소드로는 articles라는 매개 변수를 넘겨주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먼저 만약에 articles, 우리가 넘겨준 articles가 배열이 아닐 경우, 즉 articles의 length가 undefined라는 것은 articles가 배열이 아니라 일반 객체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save라는 메소드는 배열일 경우에 대해서 insert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배열이 아닌 것을 배열로 바꿔줘라 라는 뜻으로 넘어온 articles 객체 앞뒤를 배열 만들기 위해서 대괄호로 묶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열로 넘어왔을 때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배열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배열로 만들어서 다음 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이 됐고요. articles가 배열이 된 상태에서 포문을 돌면서 각 articles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추가 정보를 더 입력해 줍니다. 즉, 저희가 넘겨준 데이터 정보에다가
이제 created at과 comment라는 이 키와 밸류 값들을 각각 어사인을 해주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티클의 생성일, 현재 날짜죠.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블로그의 아티클은 커멘트를 가질 수 있도록, 즉 댓글을 가질 수 있도록 비어있는 배열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즉 이전에 저희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다가 created at과 커멘트를 추가하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업데이트된 articles라는 이 배열 객체를 우리가 실제 몽고DB에 인서트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서트를 수행하게 되고, 인서트 수행이 끝나면 펑션으로 이제 결과가 넘어오고, 여기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콜백으로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세이브 메소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remove부터 보겠습니다. remove는 기존에 DB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도큐먼트를 삭제할 때 쓰는 것이고요. 역시 find by id처럼 id 값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get collection을 이용해서 article collection 객체를 받아온 다음에 이 article collection 객체를 이용해서 remove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이때 underbar id로 우리가 넘겨준 문자열 id 값을 역시 object id 타입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해서 해당 object id 값을 가지고 있는 도큐먼트를 찾아서 삭제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한 결과는 역시 콜백을 호출하게 되고, 콜백이 호출됐다라는 것은 해당 명령이 수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콜백으로 리턴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몽고DB의 crud를 이용해서 create, 그죠? 그 다음에 read, 그 다음에 delete 부분을 수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add command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add command는 새로운 도큐먼트를 인서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있는 도큐먼트에다가 부가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add comment는 댓글을 추가하고 remove command는 댓글을 삭제할 때 쓰는데요. 이때 둘 다 쓰는 공통 명령어는 update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자,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id와 커멘트가 있는데, 자, id 값 우선 업데이트를 하려면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도큐먼트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underbar id를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넘겨준 id 값을 가지고 역시 object id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비교를 해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도큐먼트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인 커멘트는 이제 해당 도큐먼트가 가지고 있는 커멘트스라는 키에다가 푸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커멘트스가 갖고 있는 값은 배열이기 때문에 거기다 값을 추가하려면 $푸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 우리가 넘겨준 이 커멘트 객체를 그 배열, 커멘트스 배열에다가 추가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remove 커멘트에서는 역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데, 이때 underbar id를 비교를 한 다음에 해당 도큐먼트를 찾으면 그 도큐먼트에 저장되어 있는 커멘트스의 키의 밸류 중에 배열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넘겨준 커멘트 객체와 동일한 것을 찾아서 삭제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add comment는 블로그 내용에 댓글을 추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remove command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댓글을 삭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article provider mongodb.javascript 파일을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몽고DB에 접속을 해서 몽고DB의 articles라는 컬렉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하는, 수정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article provider mongodb.javascript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사이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 라우터에 있는 index.js에서 이 article provider mongodb에서 만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DB 입출력을 수행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article provider mongodb.javascript를 역시 require를 이용해서 로딩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article provider 클래스를 이제 받아오게 됩니다. 그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클래스, 아티클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로컬 호스트, 호스트와 포트 번호를 매개 변수로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티클 프로바이더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면, 자, 이 순간 저희는 그 몽고DB,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몽고DB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아티클 프로바이더 객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메소드들을 호출해서 DB 입출력을 수행하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사이트에서 호출이 되는 부분이 바로 루트입니다. 자, 루트 부분, 루트 폴더에 get 방식으로 웹브라우저가 접근을 하게 되면 아티클 프로바이더 객체를 이용해서 find all 명령어를 수행하고, 이 find all 명령어를 수행한 결과를 docs라는 객체로 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 docs는 아까 그 find all 한 결과 넘어오는 results를 docs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articles라는 컬렉션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도큐먼트 데이터가 배열 형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docs로 넘어오는 모든 배열 형태를 이제 우리는 response로 넘겨주는데, 이때 자, index.j들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index.j는 우리가 값을 넘겨준 것을 가지고 동적으로 HTML로 렌더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타이틀은 블로그고 articles라는 키로는 docs, 우리가 DB에서 넘겨받은 배열을 넘겨주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index.jd 파일에서는 이 타이틀과 articles라는 값을 이용해서 HTML을 동적으로 렌더링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index.jd 파일을 보시면, 자, index.jd 안에서 articles로 넘어온 객체의 배열이죠. 이 배열의 개수만큼을 이치문을 돌면서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값을 하나씩 꺼내서 화면에다 출력을 해주는데, 이때 출력해주는 데이터는 created at 생성된 날짜와 그 다음에 타이틀이죠. 아티클의 타이틀, 그 다음에 언더바 id, 이건 이제 id 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티클의 바디를 같이 출력해 주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치문을 돌면서 저장되어 있는 도큐먼트의 날짜와 타이틀과 id 값, 그 다음에 바디 내용을 가져와서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그 write에 대한 그 하이퍼링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새로운 도큐먼트를 추가하려면 슬래시 블로그 new를 get 방식으로 호출하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이 index.jd에서는 두 개의 하이퍼텍스트가 있는데, 하나는 상세 정보를 조회할 때 클릭을 하게 되는 슬래시 블로그 슬래시 id 값, 또는 새로운 글을 작성할 때 쓰는 슬래시 블로그 new라는 이 URL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index.javascript에서 살펴보면, 자, get 방식으로 루트를 호출하게 되면 아까 index.jd를 이용해서 전체 리스트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체 리스트에서 새로운 글을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슬래시 블로그 슬래시 new라는 URL을 이제 get 방식으로 요청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글을 입력하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새로운 페이지, 즉 새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 블로그 언더바 new라는 new.jd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바꿔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역시 get 방식으로 블로그 슬래시 다음에 id 값을 지정을 해주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에서 그 요청을 받아서, 자, 뒤쪽에 있는 id 값을 꺼내 가지고 해당 아이디의 도큐먼트를 찾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찾느냐? 아티클 프로바이더 객체의 find by i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id 값을 가지고 있는 도큐먼트를 찾은 다음에 그 찾은 내용을 가지고 블로그 언더바 show.jd를 호출을 해서 새로운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보여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넘겨주는 데이터는 아티클의 타이틀과 아티클이라는 객체 전체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index.jd, 즉 루트에서 리스트를, 전체 리스트를 보여준 다음에 그 전체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을 하면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get에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새 글을 작성하겠다라고 하면 블로그 new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글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전환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새로 글을 작성한 블로그 언더바 new.j들을 보시면, 자, 이 경우에는 타이틀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폼 태그를 이용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타이틀과 바디를 입력받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는 새로운 타이틀과 새로운 바디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샌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포스트 방식으로 블로그 뉴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자, 아까 get 방식으로 블로그 뉴를 호출했을 때 이제 블로그 언더바 new.j드로 해당 페이지를 렌더링해서 보여줬었고요. 사용자가 거기에서 이제 작성을 하고 버튼, 샌드 버튼을 클릭하면, 자,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 포스트 방식으로 동일한 URL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get 방식으로는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서 내용을 작성하고 이제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포스트 방식으로 같은 URL을 호출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작성해서 넘겨준 타이틀과 바디를 리퀘스트의 파라미터 안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쓸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이용해서 아티클 프로바이더 객체의 세이브 메소드로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도큐먼트를 인서트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아티클 프로바이더의 세이브 명령은 넘겨받은 매개 변수가 배열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아니라 객체를 넘겼기 때문에 앞뒤에 대괄호를 붙여서 배열로 만든 다음에 포문을 돌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created at과 comments를 새로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몽고DB의 articles에다가 인서트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서트가 끝나면 이제 콜백이 호출이 되는데, 콜백이 호출됐을 때, 자, 리다이렉션을 하죠. 어디로 리다이렉션을 하냐? 추가했기 때문에 다시 루트로 돌아가서 루트에서 전체 리스트에서 추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리다이렉션을 시켜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글을 이제 추가했으니까 DB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루트를 다시 리다이렉션 되기 때문에 루트에서는 DB에다가 전체 리스트를 다시 요청을 해서 받아와서 렌더링을 해주기 때문에 새로 추가한 도큐먼트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상세 정보 페이지. 자, 블로그 언더바 쇼입니다. 자, 이것은 루트에서 이제 특정 블로그 내용을 선택을 했을 때, 블로그 항목을 선택을 했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인데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합니다. 자, 우선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때 객체로 넘어오는 것이 이제 타이틀과 아티클이었는데, 이 아티클이라는 것은 객체이기 때문에, 자, 아티클 안에 있는 created at, 아티클 안에 있는 타이틀, 아티클 안에 있는 body를 꺼내서 우선 화면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comments는 배열이기 때문에 역시 이 지문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값을 배열로 다 돌면서 꺼내서 보여주도록 합니다. 이때 저장되는 데이터는 코멘트 안에 person과 comment라는 두 가지 정보가 있고요. 즉 누가 어떤 댓글을 올렸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 해당 댓글에 대해서 삭제 버튼이 붙게 됩니다. 자, 폼 태그를 이용해서, 자, 포스트 방식으로 블로그 리무브 커멘트를 이제 호출하겠다라는 거죠. 이때 넘기는 데이터는 언더바 id person comment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밸류는 디폴트로 id 값, 그 다음에 person이라는 데이터, comment라는 데이터를 각각 다 히든 방식으로 어사인을 해준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remove comment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슬래시 블로그 remove comment를 호출하면서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하면서 이 세 개의 값을 전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 커멘트를 단 사람의 이름과 커멘트 내용과 버튼만 보일 뿐이고 이 세 개의 히든으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세 개의 어사인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같이 날아감으로써
이제 그것을 여기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커멘트를 삭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침을 돌면서 모든 커멘트 내용을 다 출력을 해주고 삭제 버튼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아래쪽에다가는 이제 새로운 커맨드를 추가할 때 쓰는, 즉 새로운 댓글을 달 때 쓰는 폼 태그가 또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시 포스트 방식이고 슬래시 블로그, 이번에는 슬래시 애드 커맨드입니다. 자, 애드 커맨드 할 때 역시 id 값은 굳이 노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히든 타입을 했지만 펄슨과 커멘트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풋 태그와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 정보를 입력받도록 했고요. 역시 샌드 버튼을 누르면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슬래시 블로그 애드 커맨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하면서 거기다 전달을 해주는 용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에는 이제 이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블로그 내용, 즉 이 컨텐츠 내용을, 도큐먼트 내용을 삭제할 때 쓰는 마지막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도 역시 폼 태그를 이용해서 자, 포스트 방식으로 슬래시 블로그 리무브 URL을 호출하도록 해놨고요. 이때 삭제할 때는 오로지 ID 값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언더바 ID를 히든 방식으로 해서 미리 가지고 있도록 하고 리무브 포스트를 호출을 하면 슬래시 블로그 슬래시 리무브 URL을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하면서 언더바 ID 값만 전달을 해주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안에는 지금 3개의 포스트를 호출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도큐먼트의 상세 정보를 같이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index.js로 가보겠습니다. 자, index.js로 가보시면 자, 특정 항목, 루트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을 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를 find by id를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했고요. 그 가져온 데이터, 아티클이라는 객체 정보를 블로그 언더바 show.jad로 전달을 해서 방금 보여드린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을 동적으로 렌더링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페이지에서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3개의 버튼이 있었는데 그 버튼들은 각각 포스트 방식으로 자, 이러한 URL들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d 커맨드, remove 커맨드, 마지막으로 remove까지. 그래서 add 커맨드를 하면 article provider 객체를 이용해서 add 커맨드 메소드를 호출하고 제일 먼저 id 값, 넘겨받은 id 값을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이제 추가되어야 되는 댓글 정보, 커멘트 정보이기 때문에 자, 커멘트 정보를 동적으로 생성을 했죠. person이라는 키에는 person으로 넘겨준 value를, command라는 키에는 comment로 넘겨준 value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reated as에는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저장을 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주면 자, article provider의 add command 메소드에서는 자, 특정 id 값을 가지고 있는 도큐먼트를 찾아서 그 도큐먼트의 comments라는 배열에다가 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해준 객체를 푸시로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코멘트가 추가가 되면 리다이렉션을 하는데 이번엔 루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 즉 자기 자신의 상세 페이지를 다시 리다이렉션을 해주면 업데이트된 커멘트 내용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add 커맨드 부분을 처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특정 커멘트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넘어온 언더바 아이디가 첫 번째 매개 변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erson과 커멘트를 넘겨받은 person과 커멘트를 이용해서 객체, 제이슨 객체로 만든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넘겨주면 해당 도큐먼트 안에 있는 커멘트스에 들어있는 배열에 들어있는 것 중에 person과 커멘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풀을 하게 되는 거죠. 삭제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한 댓글을 삭제하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댓글을 삭제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add 커멘트와 마찬가지로 해당 상세 페이지를 리다이렉션 시키기 때문에 자, 현재 선택해서 삭제를 했던 댓글이 사라진 것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에서 댓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구현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무브를 우리가 누르게 되면 언더바 아이디를 이용해서 넘어온 이 문자열을 우리가 아티클 프로바이더 객체에 리무브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던져주면 해당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도큐먼트를 찾아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세 페이지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해당 상세 페이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제 전체 리스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리스판스, 리다이렉트, 루트를 해주게 되면 이제 전체 리스트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몽고DB의 CRUD를 이용해서 하나의 블로그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내용을 추가하고 조회하고 뭐 댓글을 추가 삭제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몽고DB의 CRUD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구현해 보았습니다.